상황이 무섭더라고요. 겁나고 너무 무서워. 신종 전염병의 발병 확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소문도 많을 거고 맞게 내려온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지하철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기침 조금만 해도 괜히 떨리고 막 그러긴 하는데 신종 전염병 위험 등급을 심각으로 자기 반에 감기로 의심되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지금? 이거 학교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손님이 한 반 이상을 줄었어요. 평택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전국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로 메르스 때문인데요. 지금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하루 사이에 또 5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3차 감염자인데, 이동희 차장. 네. 3차 감염자까지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전체 확진 환자가 25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5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전체 환자는 30명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감염자가 1명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제까지 2명이었던 3차 감염자가 1명이 더 늘어서 이제 3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보면 이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1번이 첫 확진자입니다. 첫 확진자. 이분으로부터 이제 모든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는데, 자, 이분이 옮긴 분들이 지금 26명입니다. 26명. 자, 그런데 6번 감염자가 이미 사망을 했고 25번 감염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이 16번 환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6번 환자로부터 3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 5명이 이제 오늘 추가로 감염이 된 거고요. 여기 3차 감염자도 1명이 지금 추가로 늘어난 건데 이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감염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6번 환자는 예. 병원 2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 있을 때 23번, 24번 환자가 감염이 됐고요. 네. 마지막에 병원을 옮겼을 때도 추가적으로 오늘 확정이 됐죠. 그 3차 감염자도 다른 병원에 있을 때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분이 어디를 더 다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종구 교수님, 왜 이분들이 다 병원에서 감염된 건지, 왜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시다가 감염됐을 확률도 있는데 왜 병원에서 다 이렇게 감염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병의 특성이요. 예. 밀접하게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과 가족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 감염이 핵심입니다. 이 병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낙타에서 감염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이고 이제 예. 우리나라 상황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23번 감염자, 24번, 30번 감염자는 다 3차 감염자인데 3차 감염자가 이제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 이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데요. 이제 저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적 조사가 2병원을 들렀기 때문에 확인됐는데요. 모든 환자들의 행적이 거의 다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으로 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3차 감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조사를 다 완벽하게 했다면 뭐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 16번 감염자로부터만 3차 감염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지금 감염자로부터도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건데, 김정환 기자. 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단독 보도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 2명의 사망자 이외에 추가로 사망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가요? 네, 모두 2개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첫 번째 그 50대 환자, 사망했던 환자 전날 80대 여성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2일 우리가 알고 있는 2번째 환자, 그러니까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1일 저녁에 또 한 명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일단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인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지난달 그러니까 31일 80대 이 여성 할머니의 경우에는 사망을 했던 게 맞고 또 감염 우려 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맞다. 다만 이 80대 할머니가 원래 지병이 있었고 폐렴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보통 그 어떤 지병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바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희 차장. 네. 그럼 우리가 병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될 텐데, 이 문제의 병실, 1번 처음에 확진을 받았더니 그 병원. 예. 그 병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빨리 급속하게 퍼졌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병실의 문제가 또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최초에 감염됐던 이 60대 남성이 입원해 있던 병실입니다. 네. 애초에는 이 두 개의 8103호, 8104호가 한 병실이었거든요. 6인실 한 병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반으로 쪼개서 2인실, 2인실 이렇게 병실 두 개로 나눠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원래 한 개의 병실이었을 때 환기구, 배기구 시설 두 곳이 모두 이쪽에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백이고 그렇습니다. 없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최초의 환자가 상당히 심한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때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었을 텐데 제대로 배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예. 이 8104호 내에 바이러스 농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이 전파력을 강하게 보유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종국 교수님께 그러면 그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공기 감염은 없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접촉 감염, 환자가 뱉은 기침이나 또는 가래에 균이 바이러스가 묻어서 손에서 손으로 옮아가서 생기는 건데 저도 이제 배기구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랬을까? 네. 물론 환기가 예방은 할 수는 있겠죠. 환기를 잘 해놓으면은 뭐 바깥에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빠져나가니까는 뭐 안에 바이러스가 줄어들 수 있는데 아마 저렇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균이 다니는 예. 그런 방법론이 접촉 감염인데 대부분 이제 접촉 감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밀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럴 예.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밀도는 역시 이제 접촉 감염이죠. 네. 의사의 손이나 간호사 손을 거쳐서 이제 환자의 손을 거쳐서 옮겨가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궁금한 게요. 그럼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감염 확진자라고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삽니까? 아니면은 몇 시간 있으면 죽는 예, 겁니까? 바이러스는 대부분 자외선이나 또는 예. 온도 또 이런 것에 따라 습도에 따라서 금방 사멸이 됩니다만은 보통 하루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정도요? 예. 예.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확진 환자가 내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살짝 떠 있을 수 있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런 옷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붙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흡기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나요? 이론이야 뭐 다 실험을 다 안 해봤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알려진 것은 겨우 1000명의 환자 정도뿐이고요. 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공기 감염보다는 이제 손에서 손으로 가서 손이 이제 코로 가고 코에서 입으로 이제 폐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옷에 묻고 뭐 책에 묻어서 이렇게 손을 거쳐서 간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실험들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보인다. 낮게 보이는 예. 거죠. 예.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정확히는 이 메르스 대책을 맡고 있는 모든 관계 부처에서 예.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 내용이 바로 밀접 접촉을 해야만 그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기로 오염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은 공기 전염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데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을 때 마스크까지 썼어요. 예. 참 기가 막히는 얘기인데 지금 공기 접촉이 과연 없다면 저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 중에 2차 감염자가 15명이나 그 같은 병실이 아닌 예. 사람 중에 15명이나 나올 수 있었겠느냐.
과연 15명이나 밀접 접촉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 국민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 해명이 없이는 예. 지금 공기주님 아니라고 하면 그걸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환자가 상태가 상당히 위중했다고 합니다. 폐렴 네. 상태가. 그래서 이 병실 안쪽에 있는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었고 돌아다니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염됐잖아요. 전체가 12명에 이릅니다. 이 한 층에서만. 그리고 병실이 같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멀리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기 중에 혹시 이렇게 감염이 된 거 아니냐라고 아까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공기 중에 어떻게 묻어서 의료진의 옷에 묻어서 다른 병실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전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의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저기 들어가서 저 환자를 만지신 간호사 또는 의사 손을 거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옮겨가게 되겠죠. 예. 환자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또 저 방을 청소하신 분도 들어가서 청소하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옆방으로 갔으면 옆방에 옮겨지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할 수 설명하는 게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기로만 전염됐다 이렇게보다는 뭔가 매개체가 예,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물건이든 매개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공기로 전염됐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교수님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자 궁금한 거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내가 지금 요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나가면 더 위험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까? 이 질병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 환자나 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급속히 나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의 애초 원인자가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지 그냥 허공에 떨어다니면서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심을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감염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땐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잠복기에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예를 들어 확진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르고. 만나서 저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예요. 근데 증상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전원책 변호사님한테 감염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거로 돼 있고요. 현재는 없는 거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의 환자이기 때문에 10,000명, 예를 들어서 10만 명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 과학적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전상철 차장. 예. 지금 확진 환자들 이미 이제 지금 병상에 이제 누워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사망자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이제 위중한 분들이 3분 계시고 또 퇴원한 분들도 3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11번, 그다음에 14번,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아까 저희가 쭉 소개해드렸던, 정리해드렸던 그 번호 순서니까요. 한 중간쯤에 위치한 분들이다. 감염 순서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번 환자는 79살의 여성이고요. 14번은 35살. 35살이요? 예. 16번은 40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3차 감염으로 옮긴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지금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2번, 5번, 7번은 퇴원 준비,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좋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저 2번 환자의 경우에는 63살의 여성인데 최초 감염자의 부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까 가족 지금, 관계였죠. 예, 퇴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 환자는 그 1번 최초 환자의 의사, 주치의였습니다. 진료의사 50살의 남자 의사고요. 그다음에 7번 저 환자는 또 다른 병원의 간호사, 28살의 간호사. 요 세 사람은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보니까 젊은 분들도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거라 더 불안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이종구 교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저희에는 이런 코너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자연 치유가 되거나 완치된 사람에게는 항체가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나요? 아님 신종플루처럼 변종이 생겨서 계속 위험한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셨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예. 현재까지는 완치된 사람이 다시 걸린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항체를 가지면은 이제 계속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기는 게 좋고요. 신종플루는 워낙에 변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걸린 환자가 내년에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질환은 그런 적은 없어서요. 그러니까 메르스의 변종 예. 바이러스가 아직 보고된 적은 없다. 예, 또다시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요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좀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된 그 2번, 5번, 7번 분들은 이제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퇴원을 해도 다른 분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남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퇴원을 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원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SNS에 그냥 뭐 엄청난 문자들이 많이 돌았어요. 서울 강남 지역 대치동 학원가 여기에 뭐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런 소문이 확 돌았잖아요. 실제 어땠습니까? 사실 확인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느 그 병원 의사가 강남에 사는데 감염이 됐다. 내지는 또 어느 학원에 다니는 누구 아이의 엄마가 감염이 됐다 하면서 뭔가 아주 되게 구체적이고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SNS 이 문자 내용이 오늘 오전, 오후 뭐 가리지 않고 아주 많이 퍼져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구체성을 띄어요. 그냥 뭐 누구 걸린 것 같더라 이게 아니라 아주 아파트 실명을 쓰고 병원 이름도 쓰고 학교 이름, 학원 이름 뭐 이런 것까지 다 쏟아져 나왔고요. 심지어 어느 한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예. 이 메르스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발견이 되면서 학교가 수업 도중에 휴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저희한테 제보라고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어서 예. 확인을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자기들도 좀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보일 정도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증상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도 사실 예. 오늘 하루 종일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격리자는 있다. 이따가 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왜 그렇습니다. 자택 격리된 분이 골프 치고 왔다. 그분이 강남 대치동에 산다. 이런 얘기는 있죠. 아마 이제 그 격리자 한 명이 자가 격리 조치에 좀 응하지 않고 예. 혼자서 먼 지역으로 이 골프를 치고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강남 지역 주민들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김정환 기자. 네.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 메르스가 퍼져 있는지도 궁금한데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지금 위험지대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위험 지역이라는 말이 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과 예. 그 경기도를 지나서 이제는 대전 그리고 부산, 먼 네. 부산까지 지금 관련한 의심 환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시부터 보면요. 이 격리 환자가 32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산모라고 되어 있는데 예. 관광을 왔다가 이 의심 징후를 보여서 지금 현재 격리 조치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먼 곳 그 원주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병원에 갔다가 학생 2명이 지금 이상 징후를 보여서 자택에서 격리 조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정지역이라고 불려졌던 강원도까지 이 환자들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우 교수님. 자, 그러면은 이쪽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까지는 색깔이 지금 칠해지지 않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좀 덜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셔도 큰 걱정은 없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그렇고요. 같아요. 부산 사례는 사실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중동 갔다 와서 이제 열난다 문제가 된 그러면 거죠. 다들 신고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뭐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 대응하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각 보건소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얘기를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이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안심이 되는데 예. 지금 그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1,364명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게 그 2차 감염자 이 논의가 벌어졌던 게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환자가 그 확진이 되고 나서 곧 나온 게 아니에요. 2, 3일이 지난 뒤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로 베이스부터 처음부터 살펴보겠다. 예.
어디선가 계속해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계속 신고가 되고 확인이 되고 하룻밤새 500명씩 늘어나니까 지금 국민들의 공포감이 느는 거지. 가령 처음부터 밀접한 접촉만 하는 환자, 밀접한 접촉만 해야만 전염이 된다.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무한 확산이 되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미 1,364명이고 격리를 한 사람들이죠.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질병관리대책본부의 전화가 마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빨리 좀 더 바쁘게 움직여서 네.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검사하니까 이렇더라 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이종구 교수님께 하나 예. 질문을 더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연령대별로 이제 위험이 어느 정도 더 크다 이런 어제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연령대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령하고 또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의 이제 사망률이 높은 거지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잘 안 맞은 게요. 예. 저분들은 다 지금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에 왔던 분, 입원했던 분이 감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나이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이 많이 된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 자, 중요한 거 김정환 기자. 네. 백신이에요, 백신. 그렇죠.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백신 이게 개발이 금방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구 기간이 걸리고요. 그 연구 기간 자체가 몇 달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12년까지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2012년에 첫 환자가 보고된 터라 연구 기간 자체도 지금까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 교수님.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 백신 개발을 못하면 아까 그분들 퇴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병이 다 나신 건지 자연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항체를 통해서 이겨낸 건가요? 몸에서? 본인이 이겨내셨고 예. 그러니까 에볼라도 이제 그렇게 이겨내신 분의 피를 정제해서 백신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써서 예. 좋아졌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뭐 한 15년 정도 걸려서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는데 이제 서로 한 번 끝나고 나면은 백신 만들어봐야 못 쓰게 되죠. 예. 사실 그런 또 하나의 마케트가 있어야지 사실 제약회사는 연구를 하게 된다.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상품화되는지 이게 한 번 이렇게 질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백신을 개발하거나 그렇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력 이걸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더 되긴 합니다.